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 301명 전원이 어제 오후 특별기편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자, 군 출신이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부대원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건강 상태는 어제 301명이 복귀를 했죠. 그 중에서 247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예. 그 중에서 폐렴 증상 등이 있는 중등증 환자가 어제 3명이었는데 밤사이에 치료가 돼서 2명으로 줄었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경증 환자는 현재 1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나머지는 무증상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는 나머지 확진자들은 국방의학원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모든 인원들이 다시 음성 PCR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판정 받은 인원을 포함해서 모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걸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뭐 지금까지 247명 확진이라고 알려졌는데 그중에 한 14명만 증상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제 망망대해에 떠 있는 분들인데 몇 달 동안이나 어떻게 도대체 감염이 된 건지 이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을? 예, 감염 과정은 지난 3주 전에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로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바다에 떠 있다가 현지 항해 입항을 해서 군수품을 적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감염되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염 과정을 역학조사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저는 한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함정이 현지 항구에 들어갈 때 예. 도선사가 승합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도선사가 배에 올라서 항구로 그걸 유도하거든요. 예, 그때 예.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항지에서 군수품을 적재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인데 그 항구에는 그날따라 그 크레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수품을 대원들이 한 10명이 내려가서 다 일일이 배로 옮겨야 됐죠. 그 과정에서 됐을 확률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초 증상자가 조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리병이었던 걸 가정한다면은 식자재라든가 군수품 속에 감염원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로 저는 그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은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속 진단키트 혹은 간이 진단키트가 그 배에 비치는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 진단키트가 비치되어 있는데 조금 항체 진단키트가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원 진단키트, 항체 2개 다 있었어야 되는데 항체 진단키트만 있었고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항체 진단키트로 간이 검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음성이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판과 그 생각이 좀 판단이 좀 잘못됐던 것 같고 그래서 초기 대응이 아주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진단키트 지금이야 뭐 정확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출고할 때가 연초니까요. 그 진단키트로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음성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군요. 말하자면. 예, 그리고 또 좀 심한 감기 환자들은 예. 그 군함 내에 엑스레이를 찍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폐의 손상이 없고 하니까 단순 감기로 이렇게 오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 내에서 아무
그 조치를 안 했다기보다는 청해 부대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장비로는 나름대로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나름대로 하긴 했고 또 거기엔 군의관이 2명 탑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군의관들이 또 잘 모르는 거는 의무사에 전화를 해서 원격으로 그 서로 토의도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좀 오진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친 것 같은데 당시 그 배에 있던 장비와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백신을 미리 맞춰서 내보내지 그랬냐 하는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리에 실패한 것이니까 이건 국방부가 어제 장관이 직접 사과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아야 다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청해 부대원들을 왜 백신 맞춰서 내보내지 않았느냐, 또는 뭐 백신이 그 원활하게 공급되던 시점에는 백신을 보내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문무대왕함의 임무를 대행하는 그 충무공 이순신함에 가는 인원들은 이미 가 있는데 저는 그 백신을 맞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청해부대 발생한 문무대왕함은 2월에 그 출국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백신 접종이 군에서는 국가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랬죠. 군에서도 5, 6월 정도 돼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군 내에서는 나름 뭐 백신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백신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어렵고 또 보관 과정이라든가 백신 접종 후에 만약에 이상 증세가 난 배 안에서 조치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되다 보니까 요 청해 부대만 백신을 못 맞춘 것 같아요. 나머지 해파 부대 한 1000여 명들은 다 그 다른 나라와 또는 유엔과 협의를 해서 맞췄는데 청해 부대는 바다에 떠 있다 보니까 어느 국가와 협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 듣고 보면 저도 이해가는 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2월에는 이미 그러니까 2월에는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백신이 오고 나서는 현재 함정까지 백신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육지에서도 어려운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해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런 점도 어렵고, 네. 그리고 한 국가에 계속 기항해 있으면 그 현지 병원하고 어떻게 할 텐데 배가 바다에 떠 있었으니까 그런 점도 어려웠다.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감염됐으니까 그 특별기를 보내든 혹은 뭐 현지 병원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던 해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해결에 집중을 해서 백신을 청해부대까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보면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매뉴얼을 고칠 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해외 파병 나가 있는 부대들은 대부분이 그 백신을 완료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파병 가는 인원들이 이제 맞춘 상태에서 백신을 맞춘 상태에서 파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보완할 거는 백신은 미희망자는 맞추지 않고 있거든요. 군에서는? 그래서 군에서도 미희망자는 안 맞추고 있는데 최소한 파병 부대는 희망자가 어쨌거나 파병을 가는 거거든요. 지원자가. 그러니까 백신이 완료된 인원만 보내야 되지. 왜냐하면은 해파된 부대 지역은 의료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이라든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가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병 부대는 기존보다도 의료 시스템 면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군의관이라든가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해 부대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임무 교대가.
근데 그동안은 바다에서 2, 3주 임무 수행하면은 육지에서 군수품을 적재하는 기간에는 땅에 가서 외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엔 일체 항구에 정박하더라도 육지 발을 못 그래요? 밟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배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파병 기간도 코로나가 있는 기간에는 한 3, 4개월로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6개월 동안 나가는데 육지를 못 밟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국의 항구에 나갔을 때 육지에 가게 되면은 코로나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하더라도 배에 갇혀 있는 거죠. 야, 사실 그건 사람이 정말 배 위에서만 6개월 있으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예. 예. 그 배 시설이라는 게 대단히 좁은데 예, 그렇죠. 거기서 6개월 동안 그건 몰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파병 갈 때 의무 접종이 아니라 지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한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희망자에 의해서 접종을 하더라도 국내 의료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외국에 나가 있는 특히 파병 지역은 우리 파병한 민원들이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는 또 임무도 막중하고 또 그 지역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코로나에 전염이 됐을 때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참에 그런 보완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